私は空気人形性欲処理の代用品。私は心を持ってしまいました。持ってはいけない心を持ってしまいました。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이 생겨버린 리얼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에 도착한 히데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せやからな、昼休みに店の裏呼び出して言うたったんや。お前の代わりなんかな、なんぼでもおんねんぞ言うて。 하지만 듣는 이는 사람이 아닌 리얼돌. 그가 애지중지 여기는 이 리얼돌의 이름은 노조미이고 물론 성역에서로도 사용됩니다. 어김없이 노조미를 챙기고 출근하는 히데오. 그런데 그가 떠난 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노조미. 이렇게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집에 있는 옷들을 입어본 후 창밖을 보는 그녀. 사람의 마음이 생긴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밖으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DVD 대여점.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종업원 주니치와 마주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녀는 리얼돌. 히데오의 야간 데이트에 동행해야 하고 같이 씻어야 하며 밤마다 같이 누워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가 출근하면 그녀도 밖으로 나가고 전에 보았던 DVD 대여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툰 그녀지만 그녀는 주니치를 신경 쓰는데요. 그리고 주니치와 같이 있을 때 다른 직원이 노조미에게 묻습니다. 남친이 있냐고 하지만 私は嘘をつきました。心を持ったので嘘をつきました。 일하던 중 문득 자신의 파팅 라인을 확인하게 된 그녀. 그녀는 지나가며 봤던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파팅 라인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파팅 라인처럼 보이는 스타킹을 신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서툴지만 인간의 삶을 배워가는 그녀. 밤이 되면 다시 리얼돌 행세를 하지만 말이죠. 그러던 중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에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私も空っぽなの。今だけはみんなそうだろう。特にこんな町に住んでる人たちは君だけじゃないよ。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인간의 삶을 조금씩 정리하기도 합니다. 命は自分自身だけでは完結できないように作られているらしい。命はその中に欠如を抱き、それを他者から満たしてもらうのだ。世界は多分他者の総和。しかし互いに欠如を満たすなどとは知りもせず知らされもせず、ばらまかれている者同士無関心でいられる間から。 주니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노조미. 그녀는 가게를 핑계 삼아 자신의 마음을 살짝 돌려 말해보죠. 好きなのこのお店。 이제는 진짜 인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空気を線はどこ? 위기를 넘기는 노조미입니다. 大丈夫だから 그리고 다음날 주니치가 자신의 공기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가지고 있던 에어펌프를 버리며 자신은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심히 주니치에게 이야기하죠. びっくりしたでしょ。うん。でも他にも結構いるんだってね。そう言ってる人がいた。今だけはみんなそうだろう。僕もだよ。そうなの？同じようなもんさ。 주니치가 자신과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녀. 그리고 이어지는 둘의 데이트. 난생 처음 해보는 데이트에 설렘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는 노조미. 하지만 이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죠.
좋아한다면 계속 만나야겠죠. 주니치 집에 놀러온 노조미는 이때 우연히 그가 전 여친을 못 잊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왜 자신도 속이 비었다고 말했는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心を持つことは切ないことでした。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른 리얼도를 발견하게 되고 のぞみ 입을 여는 그녀 私心を持ってしまったの。 그리고 자신의 이름 노조미는 주인 히데오의 전 여친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고 その人の代用品なのよね、私。 하지만 히데오는 頼みがあんねんけどな元の人形に戻ってくれへんか心なんか持たない方がよかった。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귀찮다는 그 一人そんな言い方。 비록 리얼돌이지만 마음이 생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이를 풀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진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든 남자 소노다의 첫 마디는 おかえりただいま。 소노다는 차분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이 생겨 어떤지를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苦しい。 그런 그는 그녀에게 인간과 인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녀를 위로하고 떠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君が見た世界は悲しいものだけだった美しい綺麗なものも少しはあったかなならよかったい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 그리고 그녀는 주니치에게 향합니다. 何でも知ってあげるよ。私そのために生まれてきたんだから。 주니치의 부탁은 공기를 빼보고 싶다는 것. 抜く？空気を？大丈夫。また僕が吹き込んであげるから。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녀. 노조미의 공기를 빼고 다시 공기를 넣는 주니치.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녀는 문득 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僕もだよ。 자고 있는 주니치에게도 공기를 빼고 넣어주고 싶었던 노조미는 주니치의 몸에 구멍을 내고 자신의 상처를 테이프로 붙인 것처럼 붙여보려 하지만 붙여지지 않죠. 私の息で満たしてあげる。 하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주니치. 私の息は純一の中に吹き込めませんでした。 이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마음을 가졌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선택합니다. 인간의 죽음이 아닌 인형의 죽음을 말이죠. 이렇게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의 영화 공기인형은 끝이 납니다. 베두나 씨가 주연이지만 일본 영화기에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베두나 씨의 노출신 때문에 한국에서 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영화는 바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도시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인간이 아닌 인형을 통해 표현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히키코모리, 변태, 독거노인, 노총각, 노처녀,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영화 속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 관계상 영화 속에서는 생략을 했고요. 공기인형의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로 그의 대표작은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걸어도 아무도 모른다 등으로 그는 특히 가족을 테마로 하는 영화를 잘 제작합니다. 앞서 설명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시라면 느끼시겠지만 그의 영화는 잘 짜여진 구성과 각 영화의 내용에 맞게 감동을 선사하는데 이 영화 공기인형도 그의 색깔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소외감,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강력하게 이 영화 공기인형을 추천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